이거 혹시 그림 보내신 분 계신가? 혹시 제가 다 뜯어 고쳐도 되나요? 그림 해체 분석기. 안녕하세요. 피드백 요청드립니다. 홍님 영상 보면서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그림 그리고 나서 부족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있어서 작가님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럼 뭘까요? 머리카락으로 팔을 덮는 연출을 하고 싶었다. 그러다 보니 덤쿨이 되었다. 어떻게 그래야 머리카락으로 팔을 덮는 연출을 자연스럽게 할 수 있을까? 뒤쪽 머리카락을 강조시키고 싶지 않아서 일부러 선 없이 면으로만 그렸는데 지금 보니 너무 어색해 보인다. 요거 그림자를 부드럽게 풀어주고 싶은데 방법을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부드럽게 그림자를 풀 수 있을까요? 고치다 보면은 질문하신 내용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우선은 캐릭터가 위치가 상당히 애매해요. 비어있는 공간들이 많아 보여가지고 이게 한몫하거든요. 그리고 입체감이 잘 안 나요. 그러니까 화면 구성에 대해 가지고 좀 신경 쓴 티가 덜 나지 않나. 사실 신경을 못 썼다기보다는 잘 모르셔가지고 그랬을 가능성이 되게 높기 때문에 제가 또 하나하나 한번 보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 캐릭터가 지금 이 부분이 많이 비어 보인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부분을 좀 개선을 해주기 위해서 살짝 이렇게 밑으로 내려보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그림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저라면 앵글성을 좀 넣어줄 것 같아요. 지금 보면 너무 위에서 찍었어요. 딱 그냥 이 캐릭터가 누워있고 딱 위에서 90도 각도 위에서 이렇게 카메라를 들고서 찰칵한 느낌이거든요. 그거보다는 거리감이라든지 공간감을 좀 보여주기 위해서 저 같은 경우엔 약간의 로우성을 넣어가지고 구성을 더 화려하게 요렇게로 약간 이런 식으로 가주면은 입체감이라는 부분들도 이게 사실 형태감이 진짜 중요해요. 그 구성이라든지. 그래서 아까 사진 얘기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다리가 이런 식으로 카메라 쪽에 가깝게 뻗어지고 있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거리감을 어느 정도 나타낼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화면 자체도 되게 꽉 찬 듯한 그런 느낌을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화면 구성이 생각보다 되게 많은 역할을 해준다. 우리가 인체나 덩어리감 이런 것들을 나타내는 테크닉 정말 중요한 건 맞지만 주어진 네모칸 안에서 이 프레임을 어떻게 꾸미는가에 따라 이 평면이 3D로 보이게끔 만들 수 있는 연습들을 해 나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사진 작가가 됐다라고 생각을 하고서 접근을 하면은 매우 좋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아무래도 더 꽉 차게 됐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캐릭터를 표현을 해줬다면은 그 캐릭터에 어울리는 그 상황에 어울리는 오브젝트들을 또 넣어줘가지고 저는 베개를 좀 넣어줘 볼게요. 이런 오브젝트들을 장치해줌으로써 아까 머리카락들 표현하셨잖아요. 그럼 머리카락들도 이 공간에 맞게 주어져 있는 입체에 맞게 표현을 해줄 수 있어가지고 머리카락이 왜 이렇게 입체적으로 안 보이고 그냥 덩쿨채 그냥 널브러져 있는 것처럼 보였나 라고 하면은 그런 서브적인 오브젝트들은 결국에 무언가를 수식해주는 얘들인데 아까처럼 되게 평면적인 구도로 장착을 해버리게 되면은 얘네들 하나하나 캐릭터들과 마찬가지로 되게 뚜렷하고 직관성 있는 그런 정보 하나하나를 가지게 되는 그런 무게감을 지니게 되기 때문에 얘네들 같은 경우에도 꾸며주는 느낌으로다가 서브적으로 들어가줘야지 자연스러운 거지 너무 얘네가 메인이 돼서는 그렇게 썩 좋지는 않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어디까지나 캐릭터를 돋보이게 만들어줄 그런 소재라는 거 이런 머리카락들조차도 신적인 느낌을 잡았었다면은 이제 좀 구체화를 해 나가야겠죠? 약간 밑에서 본 거다 보니까 캐릭터 기준으로는 이 가슴을 표현할 때도 밑에서 본 듯한 입체감을 조성해가지고 표현을 해줄게요. 이런 식으로 좀 더 입체감이 부각될 수 있도록 그려주면 좋을 것 같아요. 화면 구성을 생각하면서 그려주는 거죠. 머리카락도 이 베개를 타고서 흘러내리는 모양으로다가 표현해 주시고 살짝 밑을 보니까 입체감 표현도 될 겸 약간
실눈이 되는 듯한 느낌으로 웃어주면은 더 매력적이게 될 것 같아요. 이게 밑을 보고 있으니까 눈이 실제 눈으로 그려보면은 이런 식으로 밑을 보게끔 그려줄 수도 있지만 이런 앵글성을 이용해가지고 이렇게 표현해주면은 입체감이 더 극적으로 살아나가지고 되게 괜찮고 재밌게 나올 수가 있어요. 여기에 포인트는 밑꺼풀. 여기도 밑을 보고 있으니까 이 바니걸 손목 장식 있잖아요. 이것도 이러한 입체. 원기둥의 밑면이 표현되게끔 해주면은 더 입체가 살겠죠. 그리고 이런 그림에는 좀 재미나게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줬다면은 이런데 땀 같은 거 한 방울 이렇게 딱 떨어뜨려주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의 그림이 제 손아귀에 넘어와가지고 제 취향이 살짝살짝 가미가 되는 건 막을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저한테 피드백 보내시는 분들은 약간의 각오를 하고 보내주시는 게 좋아요. 더 캐릭터 표정적으로 쏠릴 수 있도록 이 베개의 주름들을 집중선의 효과로서 쓸 수 있도록 묘사를 좀 해줄게요. 그리고 여기 목과 얼굴 쪽이 좀 뻣뻣하다라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살짝 고개를 숙인 듯한 느낌으로다가 좀 더 자연스럽게 인상을 구축해주기 위해서 약간 좀 숙여주겠습니다. 이게 훨씬 더 나은 것 같아요. 형님, 제가 주로 스케치를 할 때 직접 사진에 찍어서 정하는 편인데 이런 어려운 구도는 사진으로 담기가 어렵더라고요. 혹시 자료로서 이용하고자 할 때 사진 말고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요즘에 또 자료로서 활용할 만한 좋은 것 중에 하나가 3D가 있잖아요. 그런 3D 돌 같은 것들을 활용해가지고 여러 앵글을 한번 뽑아보시는 것도 좋은 체험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도 들고요. 되게 좋은 방법 중 하나가 연습인데 어차피 좋은 구도를 활용한, 그러니까 좀 화려한 구도나 좀 멋진 구도들을 표현해낸 그림 또는 사진 이런 것들을 좀 많이 평소에 눈여겨보시고 그런 것들을 한번 그려보시는 게 되게 도움이 많이 돼요. 뭐든 일단 관찰하고 체험하는 게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너무 확 다른 그림이 되어가지고 좀 죄송하긴 한데 더 효과적으로 화면을 구성시키고 연출시켜 줄 수가 있다 라는 거를 좀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여기 뭐 심심하니까 토끼 인형 같은 것들도 살짝 장치를 해주고 싶어요. 토끼 귀를 좀 활용을 해가지고 약간 살짝 아슬아슬하게 가려주어가지고 좀 더 재밌는 연출을 구성을 좀 만들어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데에 비어있는 것보다 상틀 같은 것들을 조금 장치를 해줘가지고 이 여백을 좀 더 채워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너무 평면적인 상틀 구성보다 투시성을 넣어줘서 덜 심심해 만들어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은 어떤 효과를 또 줄 수가 있냐면 라이팅 장치로서 활용이 또 가능해요. 라이팅을 이렇게 활용을 해줘서 더 분위기 있게 표현을 해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창틀 이것도 재밌는 것 중 하나가 빛을 좀 더 화려하게 또 만들어줄 수도 있어요. 이 창틀의 격자 따라서 화려하게 또 빛 구성을 해줄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좀 재밌게 그림을 구성시킬 수가 있죠. 요렇게로 같은 소재로 이 구성을 좀 더 치밀하게 생각해 줌으로써 그림 자체가 가지는 힘이 많이 달라질 수가 있다. 사실 이 정도가 컬러 러프라고 보면 되거든요. 근데 사실 그림은요, 컬러 러프 정도만 제대로 다 나오면은 그 그림은 그냥 완성된 거는 다름없어요, 사실. 그래서 이렇게 구성부터 명확하게 만들어가고 완성까지 진행을 해보시는 그런 습관을 들여보시면 그림 발전에 되게 유의미한 활동들을 계속 해나가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런 강렬한 빛이 내려쬐졌을 때 경계채도라는 것이 발생하거든요. 그리고 피부다 보니까 이 팔꿈치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붉게 보여져요. 혹시 그림자를 풀어줄 때 에어브러쉬 지우개를 사용해도 괜찮을까요? 이게 얼마나 오브젝트의 입체에 커브성이 있는가에 따라서 그 중간 톤을 표현해 주시면은 자연스럽게 표현하실 수가 있어요. 맞아. 오히려 좋아. 아니, 솔직히 어떤 작가한테 피드백을 받으려고 하는 게 그 작가라면은 어떻게 그릴지 그게 궁금해서 보내는 거잖아. 생각해보니까 그러네. 이론, 정보 이것도 도움 물론 되지만서도 이론만 알 거면은 더 잘 알려주는 유튜브 또는 책 쎄코 쎄다 이 말이지. 그리고 이 카메라와 가까운 이 다리 부분은요, 일부러 기본 톤의 밸류를 좀 더 어둡게 해줘요. 그래야 공간감이 명확하게 더 살아나요. 이게 그림은 거리감을 나타내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지금 이 그림에서 쓰이는 방법 중에 하나는 카메라가 가까워질수록 어두워진다예요. 그리고 지금 이 상태에서 좀 더 거리감, 원근을 좀 표현하고 싶어요. 방 안에만 있으면 너무 답답해 보일 수가 있으니까 이 창밖에 풀이라든지 그런 숲풀 같은 실루엣들을 그려줘가지고 공간감을 더 창출을 해내줄게요. 포인트는 많이 흐리게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다리 부분은 아까 에어브러쉬로 중간톤 표현해도 괜찮냐라고 여쭤보셨잖아요. 여기 부분에 그런 것들 표현을 좀 해줄게요. 덩어리의 커브성이 좀 확실한 오브젝트들 같은 경우에는 에어브러쉬들을 활용을 해가지고 좀 표현을 해주시면 좀 더 쉽게 표현하실 수가 있죠. 다리의 입체감을 위해서 하이라이트를 살짝 표현을 해줄게요. 그리고 여기가 포인트인 게 다리 부분 있죠. 이 다리 부분을 가우시안 블러를 줄 거예요. 이런 식으로 좀 더 카메라 앞에 명확하게 있는 듯하게 표현을 해줄 수가 있어요. 이제 여기서 마무리로 이 파티클들 살짝 뿌려주시면은 약간 요렇게로 만져봤고요. 여기에서 퀄리티를 더 올리고 이러면은 그냥 거의 제가 다 완성을 해버리고 그런 수준까지 가버리는 거라 가지고 그거는 좀 시간 관계상 조금 힘들 것 같고요. 한 이 정도까지만 보여드려도 가져가실 수 있는 부분들이 좀 많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이렇게 만져봤습니다.